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주식 얘기로 들고 왔습니다. 주식은 할수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정해진 답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간 이제 제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제 현금 부족 이슈로 더 이상의 매수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적금처럼 계속 넣겠다고 한 것들은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과 미장을 동시에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국장 연대기는 제 그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국장에 비해서 미장 얘기는 잘 안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미장에서는 큰 변화나 엄청나게 막 짜릿한 하이닉스 같은 짜릿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관심을 끌기에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장은 제가 매수 계기도 좀 국장에 비하면 단순한 편이에요. 사실 국장도 엄청 복잡한 사고를 해서 매수를 한 건 아니긴 한데 미장은 더욱이 그랬습니다. 일단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는 그냥 거대 기업이고 제가 콜라를 좋아해서 망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배당금도 좀 주는 편이라니까 어쨌든 손해는 안 보는 장사겠지 싶어서 처음으로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테슬라 미국에 있는 국장 그거는 거의 한국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아예 그냥 시장을 점검하자 용으로 걔는 빵원이 돼도 내가 전혀 네버마인드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주 딱 하나 구입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샀던 게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알파벳 A도 샀는데 비슷한 시기에 샀던 거라서 떠오른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뢰를 하는 종목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걸 매수할 시점에 챗 GPT가 헛소리 하는 경우를 좀 많이 겪어가지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AI면 성장에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갔을 때가 기대가 될 것이다. 젠슨 황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뉴스도 막 나올 때여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셔서 고민한 끝에 매수를 했습니다. 알파벳 A는 신뢰를 했어요. 정말 망할 리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긴 하죠. 근데 알파벳 A가 망할 정도의 큰 이슈라면 아마 우리나라도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그렇게 매수를 해두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미장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국장 가지고 있는 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사고 팔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했지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얘기를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서 갖고 있는 마인드 그리고 국장과 미장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국장은 ISA 계좌로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는 3년이나 5년이고 더 연장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연장을 할까 말까는 그 시기에 가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엄청 20년, 30년 끌고 갈 종목을 넣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이랑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금을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옮겼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국장 ISA에 넣어놓은 하이닉스, 하나오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길게 봐야 3년, 짧게 보면 1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곧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온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하도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질 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조금 있는 걸로 보이고, 제가 이걸 촬영하고 있는 지금 2월 초 시점으로는 실제로 조정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막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버틸 정도의 강심장은 아니어서 저는 안 보는 쪽을 보통 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두 번 그냥 뭐 어느 정도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그냥 땡 치는 수준의 라이트한 주식 투자자여서 일단 가져가는 기간은 1년, 정말 짧게 정말 짧게 하면 6개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 3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매도 기준은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떴다입니다.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떴다가 이제 약간 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발전 가능성이 없을 만한 이슈다, 이거는 좀 고질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길게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바로 손해를 보든 아니든 매도를 하는 편이고,
제가 그렇게 해서 실제로 손해를 보고 매도했던 게 빙그레죠. 근데 그 빙그레는 한 1,000얼마인가? 7,000얼마인가를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리티컬 하진 않았지만 제가 주식 완전 초창기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하고자 좀 급하게 매도한 것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조금씩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장은 약간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장은 일단 메리츠 365 계좌로 하고 있는데 미장은 진짜 오래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지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환전을 해두고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두고 있고요. 여유금이 생겨서 진짜 여유 있는 돈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다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환전할 때는 환율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면 환전 타이밍을 봐가면서 환전을 하기에는 요즘 등락이 엄청 심하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그 엄청나게 빠른 흐름과 엄청난 변동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버틸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돈이 있을 때 매도를 환전을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제가 병원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환전을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길고 긴 서론 끝에 국장과 미장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주식 투자가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사세요가 아니고 이렇게 주식을 하셔야 돼요도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우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제 이야기를 보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국장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엄청 빠르고 그 변동성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뛰어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저처럼 완전 우량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내가 뭐 믿고 있다거나 아니면 손해를 봐도 상관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에만 들어가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삼성전자를 10만원 즈음에 사서 12만원 즈음에 팔았는데 이거는 저는 일단 플러스이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매수할 때의 마음 자체가 삼성전자가 시장을 약간 대표하는 주식이긴 하니까 걔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는 데에 관심을 좀 더 줄 수 있는 용도로서 걔를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미끼 상품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거든요. 저는 국장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16만 원 넘게 올라갔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배가 아프진 않았어요. 일단 엄청나게 많은 주를 산 게 아니라는 점도 한몫하기도 했고 제 돈이 아니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단타를 내가 칠 수 있는 사람인가? 를 고민해 봤을 때 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국장을 공격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나는 안정형이다. 계획적이고 무언가 통제된 환경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 국장은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짝 비교하는 측면으로 미장을 이야기해 볼게요. 미장도 물론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장도 변동성이 엄청 크고 등락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우량한 주식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아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속도가 국장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장이 좀 더 느리게 떨어져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테슬라는 예외입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것도 느릴 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왔으면 좀 거기에서 유지가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국장의 수익률이 저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주식을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부분의 유튜브나 책들에서 국장보다는 미장을 해라. 최대한 많이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우리는 결국 미국 시장보다 크기가 작다. 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미장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뛰어들어서 본 거는 국장이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거는 너무 수익에 약간 흥분해가지고 달려들지 않아야 되는구나. 국장에서는 그 마음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국장의 특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 좀 강심장 분들에게 국장을 추천드린다고 말한 거기도 하고요. 사실 주식 자체가
원금을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게 맞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2030은 더 이상 주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누구라도 다 들어와야 되는 판인 건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올지는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국장과 미장을 얘기해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국장과 미장의 특징과 그 각각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제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는지까지 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어요. 오늘 영상이 어떠셨을지 참 많이 궁금한데요. 댓글로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더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